1547년 명종 2년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익명의 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벽서에는 위로는 여주, 아래로는 간신 이기가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윤원영 일파는 이 사건이 윤임 일파에 대한 처벌이 부족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죄를 을사사화에 연루된 사류들에게 뒤집어 씌웠고, 섭정을 하던 문정대비는 명종에게 처벌을 요구하여 다수의 사림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양재역 벽서 사건인데, 후일 소윤의 윤원영 등이 대윤의 윤임 일파의 자녀 세력을 없애기 위하여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권력 집단이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벌인 구조적이고 대대적인 무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 죽은 것을 빠뜨려 죽였다고 하며, 스스로 목매 죽은 것을 목 졸라 죽였다고 하며, 스스로 찌른 것을 남이 찔렀다고 하며, 스스로 독약을 마신 것을 맞아 병이 들어 속이 다쳤다고 하는 따위가 많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 법의학서를 조사해보면 그 형태와 증상이 각각 다르니 판별하기에 어렵지 않다. 다만 이미 판별한 다음에 옥사가 일단락이 지면 수령의 뜻이 드디어 해이해져서 악을 징계할 것을 생각지 않고 대강 곤장을 치고는 을에 모두 석방해버리니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할 바가 있겠는가. 무릇 무고한 자는 법률상 모두 반좌율에 해당하는 것이니 사죄로서 무고한 자는 그 죄가 응당 사형인데, 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배조차 모면해주니 어찌 소홀하지 않은가. 이것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마땅히 상사에 논보하여 반드시 죄를 주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살피건대 도례는 더러 백뇌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곧 용악이라고도 하고 억지라고도 하며, 백뇌는 우리나라 말로 생억지라고 한다. 고발하겠다 않겠다 하면서 사사로이 공갈하여 뇌물을 토색하는 경우는 이를 도례라고 하는데, 그 처벌 규정은 조금 가볍고 관아에 고발하여 곧바로 옥사를 꾸미려고 하는 경우는 이에 반좌율을 적용하니, 옥사를 담당하는 자는 마땅히 두 가지 조문을 마땅히 세밀히 고찰하여 오직 법을 따를 것이다.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 중 형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무고에 대한 물은 처벌이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절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인상적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근 연예인에 대한 성폭행 무고 등 허위 고소 고발과 관련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엄정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많이 만들어 사법불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의 처리 관행과 처벌 수준이 과연 적정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실제 선고되는 최고의 징역형이 2년, 대부분이 징역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라면 검사들의 구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가운데 불과 5%에 지나지 않는 109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 명령이 청구되고 있어 검찰의 무고사범에 대한 대응은 매우 관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무고죄 하나만으로 기소된 인원은 1,206명이며 이 가운데 141명이 실형, 387명이 집행유예, 567명이 벌금형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무고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 문서 위조, 사기, 성폭력 등 4가지 범죄가 절반을 넘는다.
김 총장은 무고죄 처벌과 관련해 조선시대의 반좌제도도 언급했다. 반좌는 상대방을 무고한 사람을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건데, 살인죄로 무고하면 살인죄로 처벌하고 상해죄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김 총장은 지금 무엇으로 무고했는지 상관없이 대부분 1년 정도를 구형하고 있다며, 반좌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처벌 기준과 구형 기준, 구속 기준을 엄중하게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어느 언론사의 2017년 5월 2일자 기사 중 일부입니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 반좌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고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선 다산 선생의 저서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빈번한 무고 행태와 그에 대한 물은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세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형법 제156조는 무고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자기 스스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는 단독으로 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이에 가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도록 교사함으로써 범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어떤 사람이 제3자와 공모하여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하고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3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외에 본인 스스로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7년 4월 26일 선고 2013도 12,592호 판결의 요지입니다.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은혜로 원한을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원한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덕, 보덕하라는 것이 종교적 가르침이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개인과 개인 간의 영역에 있어서도 공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일 원한을 은혜로 갚으면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그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무고에 대한 처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다산 선생의 말을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